사상 최고치는 썼는데 그 부근에서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멀리서 봐야 되겠죠? 시장 어디쯤에 와 있는지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유한타증권의 우경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 후반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내용, 그 변수, FOMC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도 이와 관련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연일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지난주에 나왔던 FOMC에서의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언급될 주요 내용들, 현재 분위기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매파적인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좀 변동성이 좀 작용하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6월 FOMC가 열리기 전에 기존 스탠스는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으로 2024년도를 예상했었는데 이제 점도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도로 좀 당겨졌다, 일간이 당겨지는 상황이고요. 그 2023년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점도표에 반영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 차례도 두 차례로 늘어나면서 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가 시장이 좀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금리를 2023년도에 두 차례 이상 금리 인상하는 걸로 좀 보팅한 그 의원이 18명 중에 11명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이제 2023년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다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FOMC 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시장이 FOMC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좀 매파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의 조기로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고용이 어느 정도 그 회복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스탠스가 더 완화로 치료될지 아니면 더 매파적으로 진행이 될지 중요한 그런 시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컨센서스는 그 3분기에 테이퍼링 논의가 이제 공식화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2022년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좀 진행이 되면서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시장 컨센서스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은 지금 FOMC 회의가 이제 끝난 시점에 추가적인 코멘트를 안 한 상황이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8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FOMC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지표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시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쪽 FOMC가 무난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테이퍼링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야.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연이어서 나오는 연은 총재들의 발언을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부장님 말씀은 후자인 거죠. 아직까지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를 우리가 계속 안고 신경 쓰면서 가야 될 만한 부분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지금 일단은 추가적인 그 방향이 네. 시기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변동성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중요한 부분이 나온 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부분을 또 올려잡았잖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서 우려했었던 부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5월 달에 1%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보다도 높게 발표를 됐는데 시장에서 이제 해석하기로는 5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점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우려될 사항은 아니고 기저 효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되는 쪽으로 오히려 좀 반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5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외에도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도 중요하게 보는데 이제 6월 2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5월 미국 PC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가 상승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월 대비로도 0.5% 상승을 하면서 높은 수준을 기록할 거지만
일단 6월 달 FOMC에서 올해 그 PC 물가 전망치를 3.4%로 전망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좀 높아진 그런 기대치를 어느 정도 이제 FOMC에서 선반영돼서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PC 물가 지수가 이제 4% 예상치인 만큼 나오고 했을 때 이제 고점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상승할 거를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큰 충격은 좀 없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기저 효과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반기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정확하게 이제 물가나 인플레를 좀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6월 달에 발표되는 물가 지수에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또 무난하게 넘어간 상황인데요. 이 의사록 내용은 언제쯤 공개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FOMC가 끝나서 이제 파월 의장이 특별한 코멘트가 없었지만 또 이제 FOMC 의사록 회의에서 그 논의된 것들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테이퍼링 일정이나 논의 인상 시점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3주 후에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7월 8일에 이제 공개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테이퍼링이나 관련된 그 의원들에 대한 견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또 테이퍼링 일정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기술됐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주에 그 기존지파에 속해 있었던 블러드 연은 총재가 2022년도에도 금리 인상이 좀 적절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일단은 2023년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이런 사항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그 연준 그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그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6월 22일 날 내일 미국 시간 내일인데 그 연준을 대상으로 하는 그 청문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여기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금 경제 상황과 전체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청문회 때 어떠한 식으로 좀 방향을 잡고 얘기하는지도 시장에 최근에 좀 높아진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 그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23일로 예정이 돼 있네요. 이 부분 봐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FOMC 부분을 짚어봤다면은 또 다른 시장의 변수 하나가 또 출몰을 했죠.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로 인해서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바뀌기도 했는데 뭐 진단키트 가고 여행항공 밀리고 이런 움직임이요.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은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좀 안고 가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좀 새롭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이제 계속 백신 접종을 하면서 코로나에 종식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었지만 이 종식되는 이제 시기가 또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또한 좀 변동성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델타 바이러스는 이제 인도발로 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기존 또 바이러스보다 그 감염력이나 백신 효과에 대한 또 우려도 좀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21일 날 사회 굴적 주기를 전면 해제할 걸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7월 19일로 좀 연기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그 대응은 전체적으로 지금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백신을 교차로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백신 접종하는 수를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없는 상태면은 더욱더 좀 불안한 상황이 확대가 될 텐데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그 전략을 좀 변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지표도 보겠습니다. 오늘 9시 구간대에 6월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평균으로는 33% 정도 증가했는데 품목별로는 또 희비가 엇갈려서 이 부분이 담고 있는 내용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네, 그 1월 20일까지 1일에서 20일까지 이거 수출 데이터가 발표했는데 수출이 전체적으로 32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5%가 증가를 했고, 일평균으로 했을 때는 뭐 33.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수출이 증가 쪽으로 나타나는 주요 품목이 이제 반도체가 28% 정도가 증가했고, 승용차가 66%, 석유화학 제품이 58%가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선박은 좀 감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5월 달 이후로 그 증가폭이 좀 둔화를 나타난 걸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조금은 30%에 가깝게 증가치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누적치가 발생이 될 경우는 전체적인 이익 규모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 규모가 좀 유지되는 부분이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시장에 있는 변수들을 짚어봤는데요. 큰 그림 그려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조기 시점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아무래도 계속 이제 지수도 고점이다 보니까 국주요 주식을 사고 이끌어 가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변동성 구간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환율까지 계속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외국인에 대해서 좀 매도가 좀 둔화되는 것을 조금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